난데없이 북미 대륙의 대기에서 일산화탄소가 평소보다 10배나 늘어나는 일이 발생했어.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아쿠아 위성까지 동원해서 촬영했더니 글쎄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고농도 일산화탄소가 빛의 속도로 퍼지는 걸 발견한 거야. 왜 갑자기 일산화탄소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걸까? 바로 2020년 9월 미국 서부 지역의 대형 산불 때문이야. 이 산불로 남한 면적의 5분의 1이 잿더미가 되면서 엄청난 양의 일산화탄소가 뿜어져 나오게 된 거지. 문제는 미국 서부의 산불 같은 재해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2019년 9월 호주에서 발생한 화재도 12만 4천 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숲을 태워버렸던 거 기억하지? 학계에서는 산불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했다고 분석했어. 기후변화가 폭염을 유발하고 폭염은 산림과 대지를 마치 마른 장작처럼 만들었어. 사람의 부주의가 아닌 자연발화로 인한 산불 가능성이 높아진 거지. 앞서 일어난 것과 같은 대형 산불은 이제 훨씬 더 자주 발생하게 된다는 거야. 여기 우리에게 지구를 구하기 위한 획기적인 제안을 한 사람이 있어. 누군지 궁금하지? 제러미 리프킨은 유명한 사회사상가이자 미래학자야. 에너지 낭비가 가져올 인류의 재앙을 경고한 저서 엔트로피 법칙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어. 2002년에는 화석 연료 고갈과 함께 새롭게 나타날 수소 연료 시대를 다룬 수소 경제로 호평을 받았지.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이 몰려올 거라고 경고했어. 올해 출판된 그의 저서 글로벌 그린 뉴딜은 2028년 화석연료 문명의 종말을 내다보며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한 경제 계획을 다루고 있는데 그 계획이 바로 그린 뉴딜이야. 그린 뉴딜이라는 단어가 낯설다고? 지금부터 책을 보면서 살펴보자. 글로벌 그린 뉴딜을 통해 제러미 리프킨은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는 것이 화석연료 산업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해. 우선 본문에서 지구온난화에 가장 책임이 있는 4대 핵심 산업인 정보통신, 전력, 운송, 건축 분야 산업들이 화석연료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그들이 태양열 전지,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채택하는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줘야 화석연료 산업이 무너질 거라고 보는 거지. 그런데 잠깐! 인터넷을 사용하는 동안에도 온실가스가 발생한다는 거 알고 있었어? 저자는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며 온실가스 배출의 1등 공신인 산업을 정보통신이라고 지목했어. 컴퓨터나 서버를 작동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어마어마하대. 산업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면 IT 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60%에 달해. 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 과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그래서 최근에 정보통신 산업에서는 화석연료를 분리하고 녹색 에너지를 재투자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애플과 구글 등 세계 최대의 인터넷 기업들이 앞장서서 태양전지, 풍력, 초소형 수력 발전 등의 재생에너지로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고 있어. 제러미 리프킨은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변화의 노력이 전 세계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거라고 기대를 내비치고 있지. 자, 전 세계가 그린 뉴딜에 주목하는데 한국 역시 빠질 수 없지. 한국 정부 역시 제러미 리프킨의 글로벌 그린 뉴딜을 많이 참고했대. 환경부 직원들이 이 책을 달달 외웠다는 소문도 있어. 현재 한국은 OECD 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 1위로 기후 악당 국가로 분류되고 있어. 그래서 제러미 리프킨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 극복, 탄소제로 시대를 위한 그린 뉴딜 토론회를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지. 정부는 올해 기후위기 문제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어.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그린 뉴딜이야. 그린 뉴딜은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를 신재생에너지 산업구조로 전환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친환경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의미하는데 이 정책으로 산업 시스템 전반이 친환경적으로 전환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어. 국가가 직접 친환경 사업을 주도하기 때문에 지구와 경제를 동시에 살릴 수 있어. 대표적으로 풍력, 수력처럼 탄소를 내뿜지 않는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량을 늘리고 택시와 버스와 같은 교통수단들을 전기 수소차로 교체하는 것으로 시작할 예정이야. 그런데 정책이 시작되면서 여기저기 그린 뉴딜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아.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갈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단순한 기후변화에 대응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녹색 사회로 전환하려는 과정이 필요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도 모두 변화가 필요하지. 우리 국토를 친환경적으로 복원하고 국민의 소비생활까지 녹색 사회에 맞게 바꾸려면 아주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야 해.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 제러미 리프킨은 생물종의 관점으로 지구환경 문제를 바라보고 그린 뉴딜에 접근하려고 해놓고선 정작 기술적인 에너지 전환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그가 말하는 그린 뉴딜에는 기술만 있고 생명은 빠진 느낌이었어. 우리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녹색 사회로 거듭나야 하는지 궁금해서 책을 읽었는데 다 읽고 나서도 말끔히 해소된 느낌이 아니랄까? 전기를 펑펑 쓰고 기름을 낭비하는 생활 양식이나 소비 수준은 그대로 두고 자동차만 수소 자동차로 바꾼다고 기후 위기를 대비할 수 있을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우리의 삶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화석 연료의 끝은 이미 예견되어 있어. 그래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끌어 나갈 대책이 필요해. 제러미 리프킨이 제시한 현실적인 로드맵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조언을 해주고 있지. 그의 이야기에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참고할 부분도 많아. 녹색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그린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인데 이 부분을 참고하면 그린 뉴딜을 좀 더 짜임새 있게 진행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 혹시 평소에 기후변화에 대해 관심 있거나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린 뉴딜 개념이 궁금하다면 이 책이 충분히 도움이 될 거야.